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언제 나왔니? 언제 나왔죠? 통합과학 시간 때 나오지 않았어요? 반도체?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쵸? 신소재 할 때. 그때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내용 뭐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이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다이오드라는 거에 대해서, 다이오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만 좀 확실하게 해놓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 좀 몇 개, 한 5개 정도 유형만 풀어보면 요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근데 이제 용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조금 거시기 하다. 물리2에는 이제 똑같이 반도체 개념으로 들어갔고 트랜지스터라는 걸 배우고요.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때 기술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 때 아마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본 적은 언급은 한 적이 있을 거고. 근데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죠. 이유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얘 아니면 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저항값을 변화시켜갖고 어떨 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어떨 땐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오늘 이제 배우는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2에서 배우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이만큼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지. 늘리면서 이제 좀 더 과하게 흐르고 또 그것도 맞추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도체, 고유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유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는요,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로 갖는 반도체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14족 원소를 씁니다. 14족 원소.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14족 원소. 대표적으로 규소나 저마늄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14족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을 때 화학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중학교 과정에서도 원자과 전자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고 통합과학에서도 원자과 전자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죠.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수를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주기율표상에서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세로줄에 해당되는 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족이에요. 난 조금 느낌이 이상했거든. 족과 관련 있어요 라고 할 때 조금 대현아 그치? 알면서 자, 어쨌든 족과 관련이 있고요. 족은 1족부터 쭉 해갖고 18족까지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원자과 전자수는 체외각 전자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있는데, 체외각 전자는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걸 체외각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개요 라는 문제가 간혹가다 많이 나왔을 거라고. 학교 시험 문제도 잘 나왔고요. 얘는 가장 바깥쪽에 2개나 8개로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됐죠? 근데 의미는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수라고 해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서 그냥 요거 의미만 갖고 있어 그러면 체외각 전자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하고 체외각 전자수는 조금 다른 의미다 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 애들이 18쪽에 있는 애들처럼 18쪽에 누구? 헬륨이나 또는 네온이나 또는 아르곤 이런 애들. 헬륨 원자번호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인데 얘네들은 이제 전자 껍질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확인하기 전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너무 안정한 거야. 너무 완벽한 거야. 다른 애들하고 반응도 안 하더래. 혼자서 잘 존재하더래. 너무 뻣뻣하게 그냥 너무 잘 지내는 거야. 그럼 궁금하죠? 쟤 왜 이렇게 잘 지내지? 쟤 왜 공부 잘하지? 궁금하잖아. 쟤 왜 얼굴도 이쁜데 몸매도 좋은데 집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이고 모의고사 봐도 맨날 1등이고
근데 하물며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많고 잘난 체도 안 하고 그냥 재수 없는데 궁금하잖아. 그런 애들인 거야. 그럼 나머지 이쪽에 뭐 1쪽부터 17쪽에 있는 애는 그냥 우리 뭐 하나 모자란 게 하나만 있겠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헬륨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 있는데 2개가 꽉 채워져 있대. 그러니까 안쪽 껍질이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2개가 꽉 채워져 있대. 네온을 봤어. 안쪽에 2개 있고 2개 빼면 8개인데 8개로 또 이 껍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거지. 얘도 2개, 8개, 8개. 8개로 채워져 있어. 얘 빼고는 나머지가 8개로 채워져 있어. 8개로 채워져 있어서 우린 뭐라고도 하냐면 옥텟 규칙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옥타라는 말이 8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8개로 채워져 있네. 그럼 이것 때문에 그런가? 얘네들이 그렇게 안정하네? 그러면 다른 애들이 화학 변화를 할 때,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학 결합을 할 때 이런 애들을 보니까 걔네들도 얘네처럼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연예인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뻐지고 싶은데 나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의욕에 싹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나 얼굴 중에 하나만 고치라고 한다면 나는 교정하고 싶어요. 너무 튀어나왔어.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교정하고 요것만 싹 들어가면 그냥 좀 괜찮아졌을 텐데 그게 좀 혼내 아쉬워요. 근데 교정하는데 뭐 한 4, 5년 걸리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뭐 한 일주일 만에 한다? 100% 했을 거예요. 무조건 하죠.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한 군데. 교정. 태윤이. 코. 하나만 골라. 여러 개 고를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골라. 설마 뭐 없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 코. 코는 괜찮아. 코보다 얘가 더 심해. 가끔씩 이렇게 부딪힐 때 얘 입이 먼저 부딪힐 때도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코가 좀 더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옆에 이거 덧니 거시기해요. 그런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얘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가 1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런 애들 누구예요? 14족 원소예요. 누구예요? 규소예요. 누구예요? 저마뇰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대. 이런 애들은 14족 원소잖아.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얘네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규소 같은 경우는 얘네하고 같은 주기에 있어요. 얘가 14번이에요. 음이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얘가 14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바깥쪽에 전자가 여기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있고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처럼 되고 싶은 거야. 4개가 더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애들과 전자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나씩 해갖고 총 4개의 결합을 해서 얘처럼 되고 싶은 오케이? 그런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저만윤도 마찬가지고 규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원소이다. 그래서 공유결합도 몇 번 한다? 4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유결합 한 번 할 때마다 전자 하나씩 이제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고유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 볼게요. 낮은 온도에서 양공이나 자유전자의 추가 매우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꽉 채워져 있어요. 꽉 이렇게 쭉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요, 그냥 절연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띠 간격이 넓다고. 얘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아닌 거야. 근데 반도체의 이제 주요 재료가 되는 애기 때문에 그냥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우리가 쓰기엔 좀 뭐해? 그럼 여기다가 나는 불순물을 좀 넣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무슨 반도체야?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자, 불순물을 넣어주는데 불순물을 넣어줄 건데 어떤 애들을 넣어줄 거냐? 얘가 14족이라며 13족 원소를 넣어주거나 14족 어이구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만 넣어주면 그렇게 순수하게 얘로 되어 있던 애들이 조금 변화가 될 건데 어떤 변화가 될 건가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 규소 있어. 여기도 규소 있어. 여기도 규소 있어. 위에도 규소 있어. 옆에도 규소 있어. 여기도 규소 있어. 여기도 규소 있고 계속 9개만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죠. 8개로 되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얘하고 같이 공유하고 여기서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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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도 애들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다라고 아이고야 여기 왜 써? 이렇게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렇게 공유를 하는데 이 자리에다가 규소가 아니라 13족 원소 뭐 있어요? 붕소도 있고요. 금태 뭐 있어요? 알루미늄도 있고요. 뭐 쭉 있어. 15족 원소 뭐 있어요? 질소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인도 있고요. 뭐 또 막 쭉 있어. 거기다가 여기다가 붕소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붕소를 넣게 되면 붕소는 13족 원소니까 공간이 하나 남아요. 그렇게 빈 공간은 뭐라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양공이라고 하자면. 양공이 있으면 그 빈 공간으로 다른 애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 없어? 넘어올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그전에는 꽉 차 있었던 게 양공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자들이 이동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양공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양공도 이동할 수 있는 꼴이 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죠? 근데 또 그 자리에다가 규소가 아니라 누굴 넣어줬냐? 인을 넣어보자. 인을 넣어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원자값 전자수가 15족 원소라며. 5개예요. 하나 남잖아 전자 하나. 그렇죠? 그럼 남는 전자 자체가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이 가능해요.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갔죠? 요런 애들을 우린 뭐라 그래? 불순물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비고유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오케이? 얘네들도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아니에요. 이렇게 13족 원소로 반도체를 이제 불순물을 넣어줘서 그렇게 넣어주는 과정을 도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도핑을 해가지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어. 그런 애들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P형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15족 원소를 넣어줘서 불순물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줬어. 그런 애들을 우린 N형 반도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P형 반도체도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아니고 N형 반도체도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아니야. 둘이 1대1로 결합을 하거나 그게 다이오드고요. 얘 하나, 얘 2개 또는 얘 하나, 얘 2개 이렇게 결합하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이 이제 독특한 역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어떨 때는 전류를 안 흐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또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게 이제 컴퓨터, 노트북, 중앙처리장치 그런 데 어마어마한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거 깨부시고 그러면 뭐 파란색, 초록색 기판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 막 이상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 거기 이제 다이오드도 붙어 있고 트랜지스터도 붙어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여러 개 막 집적돼 있어. 그런 이제 집적 회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CPU가 되기도 하고 그건 뭐 롬 메모리 또는 램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죠? 네, 재미없어요. 자, 그래서 책좀 한번 볼게요. 비고유 또는 불순물 반도체. 고유 반도체 불순물을 넣어줘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반도체예요. 전기 전도성이 증가했군요. 도핑. 고유 반도체의 특정한 불순물을 섞는 과정으로 띠 간격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도띠가 있을 거고 원자가 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불순물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P형 반도체가 돼버리면 요 위쪽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뭐 지네끼리 또 반발력이 생기면서 에너지 준위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요 띠 자체도 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에너지 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얘도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전도띠 바로 밑에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여기 전도띠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간격으로 간격이 훨씬 더 좁아지는 상황이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2개를 무조건 최소 2개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거기 밑에 비고유 반도체의 종류 해갖고 비교되어 있는 표에다가 별표 좀 다시 한번 쳐놓으세요. 얘는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깊숙이 이렇게 막 와우 막 전문가가 그 정도로 알 필요는 없고요. 책에 나오는 정도만 잘 기억해 두고 학교에서 설명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요 정도 급에서만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만 눈치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내용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쉽게 나오고 100%입니다. 어차피 선생님들도 잘 몰라. 깊숙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쪽 파트는 공대 쪽 그쪽 사람들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저기 뒤에 빛의 이중성 파트가 나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용해갖고 뭐 전자현미경을 뭐 썼다, 뭐 물질의 이중성까지 이렇게 포함해갖고 그런 거 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깊숙이 안 들어가요. 왜? 내용이 난해해요. 난해하고 교육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건가 이런 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책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P형 반도체 원자과 전자수 3개인 원소를 도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이니까 13조 원소가 될 거고, 붕소, 알루미늄, 갈륨, 그 다음에 인디움 요런 애들을 첨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13조 원소에 붕소, 알루미늄, 갈륨, 그 다음에 인디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오케이? 그래서 갈륨하고 인디움하고 이렇게 자리 바꿔갖고 앞글자만 따면 좀 외우기가 쉬워지죠. 붕알인갈 뭐 이런 식으로. 재밌죠? 그죠? 안 까먹겠죠? 이게 붕알인가 아닌가? 붕알인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N형 반도체 보시면요. 원자과 전자수가 5개, 15조 원소를 넣어준 거예요. 15조 원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질소를 맨 뒤로 이렇게 보내면 인디안 인비안질 네, 어쨌든 외워두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어서 질소나 인 이런 애들이 15조 원소다. 그 다음에 붕소와 알루미늄 얘네들이 13조 원소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텐데 그 외의 것들은 잘 안 외우니까. 그래서 붕알인갈, 인비안질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구조 갈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규소의 전자과 전자 3개인 붕소를 첨가하게 되면 3개의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지만 1개가 부족해갖고 빈자리가 생겨요. 양공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P형 반도체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 양공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양공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입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입자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띤 입자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요런 애가 양공인데 그 친구가 무슨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N형 반도체 볼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수 5개인 인을 첨가하게 되면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전자가 하나 남아버려요. 오케이, 전자가 하나 남아버려요. 그럼 양공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전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전도성의 원인 좀 볼게요. 인접한 원자과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또 양공이 생기니까 주로 양공이 밑줄 그어놓을게요.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N형 반도체는 남는 전자는 원자에 약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하 나르게 역할하는 애가 전자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에너지준이 어디에 만들어요? 라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준이 P형 반도체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준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바로 밑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이 외울 때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 여기다 만드는 거 비교를 했을 때 얘는 13조 원소고 얘는 15조 원소니까 15조 원소가 좀 더 위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외워요. 연결될 수 있죠? 13, 14니까 15가 더 위네? 더 위네? 그렇지, 위에. 이렇게.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자꾸 까먹어 안 보면. 그치, 혜준아? 자꾸 보시면 또 기억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기 뭐 좀 거시기 하기는 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인공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 다이오드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둘이 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오른쪽에 그림처럼 생겼어요. 집에 가갖고 당장 가갖고 컴퓨터 본체 한번 쫙 뜯어보세요. 그 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본체는 다 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본체는 작을수록 안 좋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컴퓨터를 사야 된다 그러면 본체는 큰 거 사세요. 그래야지 통풍도 많이 돼서 발열을 이제 최대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안 좋아요. 노트북 안 좋다고. 안 좋아서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놔야 밑에 통풍구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열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저 통풍기에 이제 먼지가 껴요.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 계속 돌리면 선풍기 주변에 이렇게 날개 주변에 그거 알지? 그거 알죠? 그거 이렇게 뭐 묻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거 좀 떨어줘야지 열을 이제 최대한 저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딴 식으로 생긴 애가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기판에 메인보드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 메인보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항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P, 하나는 N형. 그러니까 반 딱 쪼갰을 때 P형과 N형을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그림에.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누구? 양공을 생각하시면 되고, N형 반도체는 누구? 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P형 반도체 몇 주기 원소? 몇 조 원소? 13조 원소. N형 반도체는 15조 원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다이오드 기호 보세요. 뭔가 방향성이 보이죠? 보이나요?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가 쫙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반대로는 못 가 이런 뜻인가요? 기호 자체에 얘 다이오드의 주 기능이 적혀 있어요. 얘는 한 방향으로만 가라는 모양인 거야. 일로 갈라 그러잖아? 못 가, 거봐, 막잖아.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이오드를 볼 때 하나는 순방향, 또 하나는 역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고개 좀 들어줘. 자, 순방향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순방향을. 자, 여기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쳤을 때,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P형 반도체야, 여기 N형 반도체야. 쫙 해갖고 전극을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한 게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전지에서 긴 게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플러스 극과 연결된 부분이 누가 연결돼 있어요? P형 반도체가 연결돼 있죠. 마이너스 극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N형 반도체와 연결돼 있죠. 플러스 P형, 플러스가 P형, 마이너스가 어디? N형. 요거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연결하기 쉽죠? 플러스 플러스 P형, 마이너스 N형,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방향은요, 여기에 P형이고 여기에 N형인데 건전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지금 여기가 누가 봐도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인데, 플러서 극에 N형이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에 P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되셨어?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이렇게.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 마지막 시간 때
전정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류를 생산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류를 생산을 할 때 발전기라고 해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하고 여기에 도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 자식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죠.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요 자식이 이렇게 회전을 해. 그럼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인 거야.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N에서 S극으로 나오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요 통로, 요 내부를 지나가는, 코일의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없잖아. 없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지면 점점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럼 코일은 늘어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싫어하니까 어떻게 될까? 코일 스스로 그 자기력선을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나 늘어나는 거 싫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얘가 만들어 갖고 그거를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코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자기력. 뭐 이건 이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요런 거 있었어. 그리고 요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되면 또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줄어드니까 나 줄어드는 거 싫은데? 그럼 다시 늘려야겠네? 이렇게. 그럼 요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좀 전에 전류가 어떻게 흘렀어? 이렇게 흘렀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흐르죠.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변하고 있다고. 전류의 세기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가 변한다고. 오케이? 전류세기가 변해요. 전류세기가 변해갖고 뭐 각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플러스 값이 위에는 마이너스 값이 되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값으로 흐를 때가 이 방향이다 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값으로 흐를 때는 요 방향이다 라고 쳐야겠죠.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생산을 할 때 이렇게 생산이 될 건데, 이렇게 생산되는 걸 우리는 교류전류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로 간다고? 교류전류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교류전류가 요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어떨 때는 뭐가 될 거고? 순방향이 될 거고, 어떨 때는 뭐가 될까? 역방향이 되겠지. 우린 결론부터 알잖아.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안 흐르는 상황이니까 이 교류전류가 바뀔 거다 이거지. 어떻게 바뀌어? 순방향일 때만 흘러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어? 한 방향으로만 흘렀어요. 요렇게 바뀐 거를 우리는 무슨 전류다? 직류 전류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교류를 연결하니까 뭐로 바뀌었어? 교류가 뭘로 바뀌었어? 직류로 바뀌었네? 걸러줬네? 그래서 무슨 작용이다 라고 하느냐? 정류작용을 해요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작용한다고? 정류작용. 이게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다이오드의 주 역할은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주 역할은 교류 전류를 뭐로 바꿔줘요? 직류로 바꿔줘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애들 다 있잖아? 전기 꽂아갖고 우리 쓰잖아. 여기서 들어오는 전기는 다 교류예요. 발전소에 보낼 때 다 교류로 보내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거기에 자세히 보면 뭐 220볼트에 220볼트에 뭐 몇 헤르츠, 뭐 60헤르츠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60헤르츠라는 게 무슨 소리야? 1초 동안에 60번 왕복하는 애야 라는 얘기인 거지. 1초 동안에 요 왕복을 몇 번이나 한다고? 60번이야 해, 이런 거란 거고. 이 말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교류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뭔가를 좀 편안하게 이거를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쭉 잘 쓰려면 직류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겠어? 안 바꿔줘야 되겠어? 바꿔줘야겠지. 바꿔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다이오드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다이오드가 어떨 때는 순방향. 질문? 거기부터 일단 해봐. 최근 거부터. 순방향, 역방향. 요것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자 이거지. 되셨어? 그러면 역방향일 때 왜 전류가 안 흐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그거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P형 반도체는 누가 있다 그랬죠? 양공. N형 반도체는 누가 있다 그랬죠? 전자. 그럼 전자는 플러스 극 좋아해요? 마이너스 극 좋아해요? 플러스 극 좋아하지? 그럼 이 전자가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겠죠. 맞죠? 양공은 누구 좋아해? 마이너스 극 좋아하지. 그럼 양공 플러스 입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쏠릴까? 마이너스 극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예준아 괜찮아? 안 돼. 예준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됐어? 그러면 봐봐. 이쪽에는요 원래 전체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을 텐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가 한쪽으로 확 쏠려버렸잖아.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뭘 띨까? 플러스를 띄겠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뭘 띨까? 마이너스를 띄겠지.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도 저절로 얘네들의 이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전압이 얘의 흐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오지마 이씨 이러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방해를 하니까 못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공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하를 흐르게 하는 애 입자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못 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순방향은 여기 뭐 있다 그랬어? 양공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누구 좋아해? 플러스 극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양공 누구 좋아해? 마이너스 극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죠? 오? 그러면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쫙 쏠리게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 이제 전자가 쫙 전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 얘네들도 얘네처럼 이렇게 장벽이 생기긴 하지만 얘하고는 완전 차이점이 좀 많이 생기겠죠. 장벽이 거의 안 생기겠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얘는 손쉽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왜 어떨 때 흐르고 왜 안 흐르는지에 대해서 이해만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결과 무슨 작용한다? 정류작용하는구나. 아 다이오드가 이런 애구나 라는 걸로 이제 용어들을 엮어서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니네가 인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만 반대 방향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서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이어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냐? 순방향 바이어스 먼저 갈게요. P형 반도체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접합면 부근에 전지가 접합면을 통과할 수 있게 접합면이 지금 얘는 순형 반도체, 순방향 반도체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좁게 나타나 있죠.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전압이 생기게 될 텐데 좁게 나타나 있고요. 역방향 그림 보세요.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맞죠? 걔네들이 실제로 외부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형성이 될 텐데 순방향에서는 전자와 양공의 이동이 그 사이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다 보니까 얘네 접합면 부분이 어때? 좁게 형성이 되는 거야. 접합면은 이제 전지 자체가, 전압 자체가. 하지만 역방향은 넓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 그림은 이제 차이를 니네가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전류 흐름 보시면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접합면에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양공과 전자가 결합면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되지만 역방향은요. 양공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류가 못 흐르게 한다라 이거지. 그래서 정류장에다 내묻혀 놓을게요.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에 의해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정류작용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뭐로 바꿔주는 거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되셨어?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교류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작용을 통해서 다이오드를 흐르게 하면 출력 전압에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외에도 다이오드는 또 어디에 이용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LED라고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그 LED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요것도 뭐래? 다이오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예준아 자꾸 인사해. 다이오드 저편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 D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뭐를 방출한다고? 광자를 방출한대. 뭔 소리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위에 전도띠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 원자가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P형 반도체에서 여기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준이 만든다 그랬잖아. N형 반도체에서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그럼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N형 반도체에 만들어진 거고 여기가 P형 반도체에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 그럼 걔네들이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밑에 있는 전자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의 차이점을 봤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할까요? 흡수를 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뭐 할까요? 방출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를 뭐 할까? 방출하겠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빛으로 나온다고. 뭘로 나온다고? 빛. 빛 알갱이를 우린 광자라고 하는 거야. 빛으로 나오는데 그 빛을 무슨 형태로 나오게 한 거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과시광선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전류만 흐르게 해도 빛이 저절로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네. 그쵸? 옛날에 백열전구는 어때요? 그 안에 필라멘트라는 게 있었어요. 백열전구 알아요? 불 켜면요 환해져. 누가 발견했어? 에디슨. 와 멋있어. 야 근데 얼마 안 있어갖고 필라멘트 끊어져요. 그럼 백열전구 또 바꿔줘야 돼. 또 바꿔줘야 되고. 아 그거까진 괜찮다 이거지. 그거까진 괜찮은데 불을 켜잖아? 환한데 만지면 개 뜨거워요. 효율이 진짜 거의 바닥이야. 효율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아예 전 세계적으로 단종이 됐어요. 에디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뭐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왜요? 살아계시지는 않잖아. 그치. 근데 뭐 돌아가시고 나서 단종했는데 근데 효율이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해. 그러고서 나온 게 형광등이야. 근데 요즘 형광등도 잘 안 써요. 걔도 좀 열이 좀 발생하고요. 그것도 그 안에 뭐 넣냐면 수은을 넣어놔요. 수은을 넣어갖고 그거 이제 깨지게 되면 수은 증기가 이제 나가갖고 이제 서진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걸 또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미나마타병 걸려요. 미나마타병 거는 중추신경계가 제대로 안 움직여요. 중추신경이 개 중요하잖아. 엄청 중요하잖아. 그게 제대로 안 움직인다고. 오른손 들어야 되는데 막 발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뭔가 내가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무섭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거 갖고 칼싸움하면서 놀았어요. 부타! 와! 짱! 하면 이게 깨지는 그 맛이 있거든. 야,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에? 몰랐으니까. 어른들도 그거를 깼을 때 거기에 수중 증기가 있다 이거를 몰랐었으니까. 옛날에는요 수은이 들어가 있는 온도계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것도 깨지면 기억나는데 수은 온도계, 그러니까 일반 알코올 빨간색 알코올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온도계가 알코올 온도계인데 그거는 높은 온도까지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수은 온도계를 많이 썼거든요. 높은 온도까지 이제 가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화학 전공이니까 실험 되게 많이 해. 너무 싫어. 실험 시간으로 2시간이 잡혔는데 절대 2시간에 안 끝나. 한 4시간, 5시간을 해야 돼.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고 나서 실험 보고서까지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험할 때는 이제 꼭 가운을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또 벌점 받고. 가운은 그냥 캐비넷에 계속 넣어놓지. 실험할 때마다 꺼내야. 한 2년 되면 가운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거의 안 빨죠. 또 냄새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데 그때 수은 온도계가 잘못해서 깨졌는데 와우.
거기서 순이 싹 빠져나왔을 거 아니야. 얘가 비빔턴처럼 팅팅팅 튀는데 액체인데 지네끼리 작용하는 인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야. 분칠해줘요? 빡 깨지자마자 순 성분들이 펑펑펑펑 튀면서 옆으로 막 비비탄처럼 쫙쫙쫙쫙 하면서 이게 크고 작은 것들이 쫙 뻗어나가는데 진짜 개멋있어. 바로 마스크 쓰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잘 이렇게 쓸어 담아서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바로 통풍기 틀어야 돼요. 모르면 갖고 놀아요. 재밌거든. 또 지네끼리 만나면 쫙 이렇게 싹 이렇게 물방울과 물방울 이렇게 싹 만나면 싹 이렇게 합쳐지고 딱 동그래지잖아. 얘는 더 극대화된 거야. 물방울들의 그 인력보다 순이 훨씬 더 세거든. 개 이뻐, 개 멋있고. 그러니까 진시황도 그걸 목욕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그렇지. 그랬다니까. 저기 누구요?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몸이 열이 나니까 순을 먹었어. 근데 열이 가라앉았어. 왜? 걔 독성이 더 강하니까. 얘가 잊혀진 거지.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사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걸 먹으니까 열이 가라앉네? 이거 해열제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열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열이 높아지면 무서운 결과가 생기고. 일단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효소 뭘로 돼 있어? 단백질, 호르몬, 단백질, 항체, 단백질. 거봐, 제가 끄떡거렸잖아. 언니야! 그죠? 근데 걔네들 다 단백질로 되는데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변성이 되잖아. 변성되면 지 역할을 못해. 걔네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온에 막 열 40도까지 막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면 전응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열을 낮춰야 되는 거지. 순이 되든 뭐가 됐든 열만 낮추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수은 얘기예요. 예. 어쨌든 그렇구나. 그래서 빛을 내는구나.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도 LED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자동문이나 리모컨 수신부 장치에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광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광전 효과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검전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전에 잠깐 일어나 있어. 그냥 검전기 마찰전기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넣어 있는 거 기억나죠? 얘도 금속이고 얘도 금속이고 얘도 다 금속으로 돼 있는데 얘는 금속 박이라 그래.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껌종이 싸고 있는 은박지 있죠. 그거 안쪽에는 이제 껌하고 만나는 부분이라 흰색 종이가 있고 바깥쪽은 은박지로 되는데 그거 살살살살 비비면 이렇게 은박지하고 이렇게 돌려나거든요.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얇은 거지. 엄청나게 얇고 엄청나게 가벼운 거. 거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어디? 여기 있던 전자가 좋아 하고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부족하고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플러스끼리를 떼어서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검전기. 기억나죠? 그런 애가 있었는데 이 검전기에다가 전화를 지금 안 띄고 있었는데 검전기에다가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그 빛에 의해서 검전기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가요. 이런 현상을 광전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걔하고 다이오드하고 같이 묶어버린 거야. 묶어버려서 제품으로 만든 건데 그 친구가 있게 되면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네. 전자는 전화를 띄고 있네. 그럼 전화에 흐름이 생기네.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지. 그래서 리모컨이 개발된 거야. 얘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해로운 빛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적외선이 나와요. 우리 눈에 보여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적외선이 나와요. 그리고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 더 비싸요. 그래서 적외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이제 적외선의 색이
이게 다르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진동수 값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준다든가. 그리고 저기에 뭐가 있어? 리모컨 수신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신부에 바로 다이오드가 있는 거야. 다이오드에 금속이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이 와서 금속판에 뭐가? 전자가 이동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걔네들을 흐르게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특정한 조건 내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뭐 이 버튼 누르면 뭐 비달갱이가 3개 나가고 여기서는 뭐 4개 나가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면 세기를 달라준다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런 것들을 광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해줘요. 뒷부분에 어쨌든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요렇게도 다이오드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다음 장에 보시면 175쪽에 완자쌤 비법 특강이다 라고 해서 걔네들이 왜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정도 해서 이따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교재 208쪽의 물질의 자성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질의 자성만.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통합과학에서 신소재 파트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언급이 됐던 내용들인데 한번 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앞에 내용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을걸? 자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언급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이라는 애가 자석 때문에 생겨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니네. 자석뿐만 아니라 누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위에서도 자기장이 생기네.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그러면 도선주위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을 하네? 그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그럼 거꾸로 요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 라는 내용이 바로 물질의 자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왜 자석이라는 물질에는 자기장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지. 그거. 오케이? 그걸 설명할 거예요. 지금 거기. 자성.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기화 또는 자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이요. 네모 쳐놓을게요. 자기화, 자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이요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하며 자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는 자성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왜 자성이 띱니까? 왜 자성일 띄게 된 겁니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원자 자석이요 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원자 자석이요. 그럼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운데 뭐가 갖고 있어? 플러스 전을 띄고 있는 원자 핵이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쪽에 바깥쪽에 전자가 뭐하고 있어? 돌아다니고 있잖아. 뭐예요? 얘는 공전도 하고요. 얘는 뭐도 하냐면 자전도 해요. 태양 주위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핵 주변을 계속 돌아요. 공전을 해요. 근데 스스로 돌면서 공전을 해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전자의 궤도 운동이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전자의 스핀 운동이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근데 요 궤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자가 무슨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때 내가 이동을 하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전하의 흐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전하의 흐름은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류가 흐르면 결과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고.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도 벌써 배웠고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어서 그거는 잠깐 띄워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 오케이. 또 하나. 스핀 운동도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하를 띄고 있잖아. 전하를 띄고 있는 애에 똑같이 흐름이 생기게 될 거고, 흐름이 생기니까 뭐가 흐르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 전류가 흐르는 걸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뭔 소리일까? 차 빼세요인가? 어쨌든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해요. 이거라고.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원자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요것도 결국은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지. 됐니?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있는데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물체는 자기화가 너무 잘 돼. 어떤 물체는 자기화가 되긴 되는데 뭐 된 듯 말 듯 뭐 약간 이런 느낌. 외부 자기장 가까이 했는데 얘는 오히려 자기화가 안 되고 외부 자기장은 오히려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눠진 게 세 가지 성질이야. 강자성, 상자성, 그 다음에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눈 건데 이거는 이제 화학 파트에서 오비탈 전자 배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연결하기가 훨씬 더 쉽기는 하거든요. 쉽기는 한데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단하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보호 원자 모형 하면서 잠깐 언급한 건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뭐 있었냐면 주양자수,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어. 그래서 주양자수는 껍질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해갖고 주양자수 넘버링 붙여서 얘가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K껍질에서 방위양자수를 표현을 해줄 때는 0으로 나와요. 그 뭐 원리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위양자수에서 자기양자수로 표시되는 것에서 0이면 얘도 0밖에 안 나와요. 0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양자수가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양자수가 얘부터 얘까지가 모든 값이 다 같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린 파울리 베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갖게 되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배치된 게 뭐냐면 이쪽 껍질에서 돌아다녀 이거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돌아다녀 라는 말이 바로 방위양자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0이라고 써져 있는 애는 구의 형태에서 전자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가 두 개 돌아다닌다 그랬잖아. 제일 안쪽에는 그 두 개가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요, 나머지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궤도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궤도에 자기장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지. 그럼 웬만하면 스스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상쇄를 시키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돌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애라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자성과 얘로 만들어지는 자성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상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짝을 짓고 있으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원자 자석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근데 원소마다 짝을 짓고 있는 애가 많은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짝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네? 그런 애들을 우린 뭐라 그러느냐? 홀전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홀전자가 아예 없는 애들이 반자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네 있는 애들끼리 다 짝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다 상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애들이 무슨 성질? 반자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갔죠? 반자성은 뭐가 없어? 홀전자가 없는 거야. 홀전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외부 자기장이 와갖고 막 자성을 띠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얘는 그게 싫어. 너 지금 앉아있잖아. 그 열심히 잘 수업 듣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 봐, 지금 그냥 쉬고 웃으면서 안 일어나잖아. 지금 내가 일어나라 그랬는데 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이거야. 내가 뭔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뭘 시키려고 그러면 싫어한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누구 나 시켜? 그럼 어떻게 해? 하기 싫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지를 얘기했지. 그지? 응. 와, 제일 황당했던 거. 선생님 위로 누나도 있고 형도 있거든요. 누나가 TV 리모컨에서 더 가까운데 내 방에 있는 나를 부르더라고. 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빨리 와봐, 아 왜, 아 빨리 와봐, 아 빨리 와봐, 급해, 빨리 와. 아 왜 왔어? 저 리모컨 좀 갖고 와. 얘 좀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갖다 줘야 되나요? 아무 군말 없이 그 나름 소심하게라도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냥 조용히 닥치고 그냥 갖다 주면 돼요? 네가 자주 하는구나. 자, 싫은 거야. 싫으니까 오히려 외부 자기장, N극 쪽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나는 오지마 하고서 바깥 걔네 쪽으로 N극을 만드는 거야. 오히려. 그럼 반대쪽은 S극이 되겠지.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오히려 작용을 해요. 그게 반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홀전자가 없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강자성은 뭐냐면 홀전자 수가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의 물질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전자가 많으니까 오히려 외부 자기장이 왔을 때 홀전자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 자체 하나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걔네들이 막 뒤엉켜 있기 때문에 자성의 성질을 안 띠고 있었던 거야.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근데 외부 자기장이 오자마자 그냥 N극이 다가오면 그쪽으로 싸그리 다 S극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배치가 다 돼버리는 애들. 그렇게 자기화가 잘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강자성. 그러면 상자성은 그 홀전자가 있긴 있는데 자화가 되기는 되는데 적어. 얘보다는 적어. 그러니까 자화는 돼. 근데 반자성처럼 완전 반대로 작용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거를 홀전자로도 설명을 해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원자자석이라는 개념 좀 연결시켜서 걔네들을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하고 매치시켜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 내용이 208쪽에 나온 거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외부 자극을 가까이 했을 때 없을 때 그 다음에 아예 있다가 제거했을 때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방자성체 물질들에 대한 특징들을 그림 보고 아 얘는 강자성체야, 아 얘는 상자성체야, 아 얘는 반자성체야 라는 거를 눈치만 까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첫 번째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림 먼저 볼게요. 강자성체 먼저 보세요.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자성이 현재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상자성체,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자성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원자 자석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홀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요 차이. 반자성은요 아예 없어요. 원자 자석이 없어서 총 자기장이 0이 되어서 자성이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밑에서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N에서 S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위쪽이 S방향이고 밑에가 N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거의 비슷하게 위쪽으로 N극이 향하게 되고 밑에 쪽으로 S극이 향하게 원자 자석들 자체가 딱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기 구역이 있고 없고로도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요. 반자성체는요 오는 게 싫은 거지. 밑에가 N이고 위에가 S라 그랬잖아. 그걸 정반대로 지금
배열이 됐죠. 그래서 내부 자기장을 무조건 뭘로 만들려고? 0을 만들려고. 요것만 포인트 두시면 돼요. 반자성체는 무조건 내부 자기장을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얘네들이 배치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강자성체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요. 상자성체는 다시 원상복귀되고 반자성체도 원상복귀돼요. 그래서 얘가 자석이다라고 쳤을 때 얘가 세부치야. 세부치를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띄어도 세부치를 다른 철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얘가 뭐기 때문에 그래?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래. 외부 자기장에서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벌써 뭐가 돼 있는 상태?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특히 바늘 같은 거. 집에 바느질 그릇 같은 거 있잖아. 함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자석 같은 거 많이 넣어놓거든요. 왜요? 자주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바늘이잖아. 걸어가고 있는데 예준이가 그 바늘을 밟았다라고 생각해봐. 와우. 오. 아. 그쵸?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걔를 이렇게 띄고 다른 바늘하고 이렇게 하면은 둘이 붙어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것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구분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밑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특성들 잠깐 보고 갈게요. 강한 두 자극 사이에 액체산소를 부으면 액체산소가 두 국 사이에 붙잡혀 있게 돼요. 액체산소는 상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상자성체도 자화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석 사이에 붙어 있게 된다라는 거지. 초전도의 반자성 볼게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띠게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자성체 이용해가지고 뭐 전자석이요, 고무자석이요, 액체장석이요, 하드디스크요. 하드디스크가 조금 재밌는데 지금은 요즘에 하드디스크 뭐 이제 HDD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친구를 거의 안 써요. 요즘 이거 쓰면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걸 떠나서 일단 읽고 쓰는 게 개느리고요. 읽어낼 때요. 윙 이런 컴퓨터가 윙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저장할 때도 윙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 하드디스크가 요런 쭉 엄청나게 긴 강자성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감아놓은 거야. 테이프처럼. 여기에는 헤드라는 게 있고요. 헤드라는 게 있어서 요게 강자성체가 있는데 어차피 컴퓨터가 읽는 숫자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없잖아. 그 0과 1로 문자도 쓰게 되는 거고 그림도 그려지게 되고 영상도 촬영하기 영상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한 가정일수록 그 0과 1이 개 많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저장할 때는 0과 1로만 저장을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뭔가를 저장을 할 때 여기에 뭐가 흐르게? 전류를 흐르게 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감겨져 있냐면 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도선이 감겨져 있으니까 요 자체에 뭐가 생길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쪽에 N극을 만들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에 원자 자석들 자체는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이 무슨 극이 돼? N극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게 이제 컴퓨터 자체에서는 1로 인식한다라고 치자고. 그럼 그 옆에 가서는 여기를 NS로 자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걔는 뭘로 인식이 돼? 0으로 인식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하는 거야. 근데 걔가 쫙 감겨져 있다 그랬잖아. 감겨져 있으니까 그걸 계속 돌리는 거야. 내가 저장된 문구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갖고 그걸 쭉 읽어오는 거지. 그러려면 얘가 계속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돌아야 되지. 그러니까 저장할 때도 윙, 읽어올 때도 윙 소리가 나는 게 그거야. 근데 요즘 컴퓨터는 윙 소리가 절대 안 나요. 왜? 하드디스크를 안 쓰고 SSD라는 걸 써요. 약자는 몰라요. 어차피 얘도 약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는 다른 원리를 이용해갖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한 10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 같으면 이거 쓰겠니? 이거 쓰겠니? 이거 쓰겠지. 근데 얘가 이제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내가 줬다라고 쳤을 때 SSD는 한 좀 좋은 거 2TB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얘는 한 8TB는 살 거예요. 그럼 용량 차이가 꽤 차이가 나죠. 똑같은 돈으로 얘는 많이 사고 얘는 이제 적게 사고. 그러니까 요거를 주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요걸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저장할 게 많을 때. 근데 그걸 이제 불러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때. 그때 이제 보통 요걸 쓰죠. 요걸 쓰고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내가 좀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 이제 저장을 다 해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원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화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그런 거구나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